바로 이제 현금 물음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물음표라는 거는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 기준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 항목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 있는 항목들이 여기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가 아니고 실제로 현금주의로 기입을 합니다. 자, 먼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서는 매월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다 넣어주는 겁니다. 영업활동이니까 당연히 이제 F열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임대료 수익은 매월 발생하는 수익이잖아요.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있겠죠. 가보면은 F11 엔터 쳐주고 그 다음에 관리비 기타 그냥 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은 우리가 어디서 계산을 해놨냐면 밸런스시트에다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요거죠. 근데 실제로는 값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 앞에 손익계산서 참조해 놓은 거고 손익계산서는 다시 현금으로 참조한 거니까 획만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그냥 돌고 돌아서 다시 참조해 하고 이제 정해준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현금 유출로 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달 발생하지 않는 비용들이 있어요. 방금 이자 수익처럼 매달 발생하지 않는 것들은 다 대차대조표에 있습니다. 는 해서 BS에 가보면 F 요거네요. 미지급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감소분 요게 우리 현금 나가는 거죠. 미지급 재산세가 내지 않고 쌓여 있다가 한 번씩 돈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까 우리가 다 계산해 놨어요. 그러니까 미지급 재산세의 감소 항목이 현금 유출액입니다. 이렇게 참조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 그 내역을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BS에서 종합부동산세 감소 항목 요거죠. 그 다음에 건물분 재산세 현금 유출액은 또 BS 가서 건물분 재산세 안 낸 거 감소분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로 가면 보험료도 미지급 보험료 찾아야죠. 보험료는 우리가 저 위에서 요거죠. 선급 보험료 미리 내놨는데 증가하고 있는 요거 보험료 낼 때마다 저기 현금으로 잡히겠죠. 그 밑에 있는 이제 수도광열비 뭐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매월 나가는 거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볼 필요 없이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계산해 놨습니다. 예스 가서 수도광열비가 21번 항목에 있는데 요거를 참조한 다음에 매각 부대 비용까지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똑같은 항목으로 카피해 놓은 거니까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 중에서 AM 비용은 이게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FM 수수료까지는 이제 끌고 오면 되는데 AM 비용은 BS로 가서 미지급 비용이 감소하는 요게 이제 실제로 AM 비용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각 부대 비용은 IS 가서 감가상각비가 빠져 있으니까 매각 부대 비용도 행위 다르죠. 27을 해와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안 나가니까 현금 물음표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역시 앞에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실제 이자가 지급되는 거는 3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BS로 가야죠. 그래서 요거 선순위 감소, 그 다음에 후순위 미지급 이자 감소 요거 두 개를 참조하면은 그게 이자 비용입니다. 요까지가 실제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현금이 나가는 거죠. 합계를 구해 놓을까요? 현금 유출. 그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항상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뺀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끝난 겁니다. 투자활동으로 가볼게요. 투자활동은 현금 흐름이 부동산 매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해가지고 매각 금액, 매각 가격이 있죠. 여기다가 곱하기 매각 1 요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 여기에 참조가 된 거고요.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이날 들어가야죠. 취득원가 곱하기 혹시 분할해서 지급하고 이런 판을 나중에 만들지도 모르니까 연습삼아 이제 매입일이 이제 표시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유출은 항목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그냥 참조하면 되고 현금 유입도 얘밖에 없으니까 얘 그냥 참조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요거 유입 빼기 유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무활동도 선순위 차입금의 증가. 여기서는 차입금 잔액이 아니고 현금 흐름표니까 증가와 감소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차입금 증가는 이제 BS로 가서 선순위 차입금의 증가 항목 이걸 넣으면 됩니다. 이제 저 행을 끌어야죠. 잔액을 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후순위 차입금 증가. 그리고 보증금 증가. 그 다음에 차입금 말고 자기자본 증가도 똑같이 여기 들어갑니다. 1종 증가, 2종 증가 하면은 현금 유입이 끝난 거고요. 현금 유출은 감소 항목을 넣어줘야죠. 선순위
차입금 감소. 그러니까 상관할 때 한번 감소하겠죠. 우리 시트에서는. 그다음에 후순위 차입금 감소, 보증금 감소, 일종 감소, 저것도 처분하고 투자비 회수할 때, 그때 이제 펀드 입장에서는 또는 리츠 입장에서는 저때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종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금. 배당금이 펀드나 리츠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한테 내주는 돈이니까 현금 유출이 됩니다. 배당금은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는 해서 BS 뭐 요 배당금 적어도 되고 이 잉여금의 감소 그걸 적어도 되고 같은 값이니까 참조하면 됩니다. 그러고 다시 현금 유출 더해주고 그리고 현금 유입도 더해주고 그 다음 유입에서 유출을 빼면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까지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순현금 흐름은 쭉 올라가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더하기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더하기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3개 더해주면 그게 그냥 순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기말현금 흐름은 당연히 기초 더하기 기초는 당연히 0이었겠죠. 기초 더하기 이번 기의 순현금 흐름 저걸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기초현금 흐름은 당연히 전기 기말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기초, 기말 뭐 이런 항목들 처리하는 거는 이제 익숙하죠. 그런 다음에 얘를 쭉 끌어주면 됩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투자비 들어가는 만큼만 딱 조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이제 0이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이를 한 칸 가준 다음에 전체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뭔가 계산에 오류가 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순현금 흐름까지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었던 게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순현금 흐름이 펀드나 리츠 입장에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기말현금 흐름은 매월 말하자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아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에 두고 나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한 줄 꼽으라면은 요거고 그 다음에 절대로 0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게 요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펀드나 리츠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투자자, 자기 자본을 댄 투자자 입장에서 IRR을 계산하는 게 지금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저 중에서 펀드의 수익자 또는 리츠의 주주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만 따로 좀 뽑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IRR을 계산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한번 찾아내 볼게요. 먼저 주주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최초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그 뒤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처음에 해서 주주 입장에서 처음 나가는 돈은 자본금이 증가하는 이 금액 이게 처음에 투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가 투자비입니다. 저거를 1종, 2종 나누어서 IRR 구할 거면은 각각 따로 하면 되고 우리는 1종, 2종 차이 없이 다 합해가지고 할게요. 이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죠. 그런 다음 더하기 이번에는 주주한테 들어오는 돈을 따져봐야죠. 주주한테 들어오는 돈은 배당금이에요. 더하기 여기도 괄호를 쳐줄게요. 그리고 투자가 다 끝나는 처분하는 시점에는 원본도 돌아오죠. 순수하게 주주 입장에서의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거를 이제 쭉 끌면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저 캐시플로우 안에는 맨 마지막에 처분 손익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요 캐시플로우 안에는. 근데 거기서부터 처분 손익을 제외한 현금 흐름도 구해가지고 뭐 그때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전혀 없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거를 같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처분 손익을 제외한 현금 흐름도 하나 같이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처분 손익을 제외하는 방법은 지금 앞에서 뽑았던 이 현금 흐름 똑같이 가져오고 여기서 처분 손익만 빼주면 돼요. 빼기 해서 ANR로 가면은 우리가 처분 손익 이미 계산해 놨잖아요. 근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장보가 기준이 아니고 요거 기준이니까 시드 원가 기준으로 이만큼 빼주는 거죠. 그럼 처분 손익이 제로일 때의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세이브되는 돈이 좀 있어요. 우리가 취득 원가만큼 해서 팔면 매각 부대 비용이 줄잖아요. 그 줄어드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기서 미리 계산을 해놨었어요.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더해주는 거죠. 이제 그래야 취득 원가에 정확하게 팔았을 때 그때의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처리를 언제 해주냐면은 처분하는 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괄호하고 앞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바꿔줘야죠. 그리고 괄호를 닫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이 금액을 처분일 날 표시를 해줘 해야죠. 아까 이제 2에서 출발했으니까 매각일 2로 잡아야죠. 근데 여기서 다른 금액은 다 이제 따라와야 하지만 요거 두 개는 이제 고정된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쭉 끌면
우리가 정말 구하고 싶었던 두 금액이 나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처음에 828억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좀 지나가면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당을 받는 거예요. 저걸 받기 위해서 앞에 800억 넘게 투자를 한 겁니다. 이거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현금 흐름이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 돈 들어오는 거는 6개월에 한 번 배당이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처분하는 날 처분 이익 다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청산 배당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처분 이익이 없다고 봤을 때 들어오는 돈은 이제 요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이제 IRR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은 IRR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잡아주면 돼요. 이게 이제 IRR의 공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IRR은 연 단위로 작성되어 있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연율을 보여주는 식이에요. 근데 지금 월 단위로 해놨기 때문에 얘는 월율이죠. 그렇다고 여기다 그러면 곱하기 11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이제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XIRR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XIRR은 이 현금 흐름의 주기가 연이 아니거나 또는 불규칙할 때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IRR 쓰는 방법은 이제 IRR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IRR을 구하고 싶은 현금 흐름을 일단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콤마 하고 이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날짜를 같이 잡아줍니다. 그 날짜를 또 끝까지 잡아줍니다. 날짜 기간이 일치해야죠. 보시면은 캐시플로우는 E54에서 EG54, 날짜는 E3에서 이제 EG3 이제 저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엑셀이 저 위에 있는 날짜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월간 캐시플로우네 이제 그걸 가지고 연율로 환산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똑같은 걸 하니까 날짜만 고정시켜 놓고 드래그를 하면 처분 손익 없는 IRR까지 구해집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숫자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정확하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완성하지 않은 항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손익계산서에서 이자 수익 하나를 아직 계산을 못했어요. 근데 이 이자 수익이 밸런스시트에서도 참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이 하나 빠져있고 이제 그러네요. 캐시플로우까지 됐으니까 이 두 개를 채웁시다. 자, 먼저 이자 수익부터 계산해 볼게요. 이자 수익은 전기 말 또는 이번 달 초에 갖고 있는 현금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캐시플로우 가가지고요. 우리가 기말현금, 기초현금 구했잖아요. 전기 기말 또는 이번 기 초 둘 중에 아무나 같아요. 왜냐면 얘가 얘를 그대로 참조했으니까 이번 기 초 현금 잔액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AR로 가서 이자 수익 이자율 그거 나누기 12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유 기간 동안만 TI 가서 보유 기간 동안만 입력을 해다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자율은 고정해야죠. 이렇게 하면 이자가 지금 금액이 워낙 작으니까 1, 1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이자가 점점 발생하고 뭐 배당하면은 돈이 없어지니까 또 이자가 0원이 됐다가 다시 이자가 발생하다가 하는 거를 이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분하면은 제로가 되는 거죠. 요까지 차면 정확한 단기 순이익이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밸런스시트도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밸런스시트에 있는 현금 잔액은 캐시플로우 시트 가서 요거 기말 현금 요걸 참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동자산에 있는 현금도 여기에 차겠죠. 처음에는 딱 맞춰서 했으니까 빵으로 시작했다가 현금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보유기간이 끝나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시트도 완성이 됐습니다. 밸런스시트 완성이 됐으면 밑에 가서 요게 0이 맞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다 0이네요. 근데 이거를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방법들을 많이 쓰냐면 여기다가 합계를 한번 구하는 거예요. 다 0이면 합계도 0이겠죠? 근데 얘가 지금 정확하게 0이 아니고 마이너스 0.0009 막 이렇습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 엑셀이 어떤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 우리가 이게 나눗셈 곱셈 하다 보면 소수점이 끝도 없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적당한 길이에서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연산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큰 걸 가지고 우리 눈에는 지금 100만 원 단위로 보고 있잖아요. 금액이 큰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시트에서 연산을 하다 보면은 요 끝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거는 이게 실제로는 그냥 0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대차대조표에서 큰 오류가 없다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보면 여기 단기순이익이 있잖아요. 단기순이익의 총합이 배당금의 총합과 사실 같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 전체 합계도 잘 됐는지 한꺼번에 보려면은 이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보면 될 거예요. 나머지 항목들은 아래 위에서 같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단기순이익이 배당금과 일치하는지가 체크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는 게 합계를 여기서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같은 집 보는데 아까 배당금은 나가는 형식으로 지금 기입이 돼 있어서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주겠죠. 캐시플로우 가서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얘를 끝까지 또 더해줍니다. 그래서 또 쳐보면 얘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당기순이익 계산한 거랑 배당금 계산한 거랑 양쪽이 잘 맞고 크게 오류가 없구나 하는 거 정도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큰 금액 몇 개를 체크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제 먼저 보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대체대조표에서 저기서 큰 문제가 이제 없다고 확인이 되면 그래도 셀 하나하나 이제 넘나들면서 좀 이제 체크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캐시플로우로 가면 지금 우리가 IRR까지는 계산을 다 했는데 이 순현금 흐름 있잖아요. 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총합도 0이라야 됩니다. 애초에 들어왔던 돈은 나중에 다 돌려주고 청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식에 오류가 없다면 전체 합이 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기말 현금 흐름은 전부 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의 오류를 찾는 게 아니고 뭔가 개념적으로 처음에 자금 조달을 적게 했거나 우리가 가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걸 체크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기말 현금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거는 지금 이제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countIf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중에서 0보다 작은 거 없나? 조건을 줄 때는 큰 따옴표를 쓰고 작다 0보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면은 이 countIf라는 함수 자체가 이 범위 안에서 만족시키는 셀이 몇 개나 되는지 개수를 세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눈으로는 지금 다 0000 뒤로 가면은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플러스로 돼 있는 것들은 카운트가 안 됐겠죠? 여기는 지금 다 0000 돼 있지만 이게 소수점 밑으로 막 내려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수점 이하의 계산 때문에 저게 실제로 엑셀은 마이너스 0.000001 뭐 이렇게 계산해 갖고 있는 셀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0하고 비교해서 세면은 개수가 되게 많은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그런 소수점 계산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런 걸 보정해 주려면 대충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한 10원, 우리가 이제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있는데 10원이면은 사실 거의 0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 정도 소수점 때문에 생기는 오류를 싹 걷어내려면은 한 10원 정도보다도 더 작은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개념을 흐트리는 게 아니고 엑셀 자체가 연산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처리를 해줘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이미 나왔어요. 그냥 수익성 지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IRR은 저렇게 이제 계산이 돼 있습니다. 12.8% 정도 수익이 나고 처분 손익을 제외해도 5.7% 정도 나는구나.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가정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할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사업성을 보여줄 거냐,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